네, 244페이지 소유권 갑니다. 네, 소유권에서는 본권 대표 소유권에서는 첫 번째가 그 상린관계라는 거. 무슨 관계요? 서로 상자, 이웃린자 붙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절이 필요하죠. 조금씩 양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에서 중에서 판례 관련된 것은 주의, 토지, 통행권.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답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주의, 토지, 통행권.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유권 취득 관련돼서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법률 행위보다는 법률 규정. 뭐가 아니고 규정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승계 취득이 아니고 전부 다 원시 취득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다 아시는 거예요. 무주물 선자, 무주물. 자체는 시험 문제 안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이제 매장물 발견.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 가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부동산 취득시효는 점유부터 출발하는 거. 뭐부터? 점유해서 등기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효? 또 하나는 등기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점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이건 100%짜리입니다. 몇 프로? 99.99도 아니고 100%. 그 다음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첨부, 부합입자. 그래서 첨부해서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3종 세트 기억하셔야 되죠. 3종 세트가 첫 번째 허락 없이 무단 심었다. 그 다음에 무단 경작했다. 네, 무단 신축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청은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지막에 공동소유. 세 가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양이 많아요.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공동소유 중에서는 공유에다가 초점을 놓으시고, 공유 들어가서 소수하고 과반수. 소수하고 뭐요? 네, 여기다 초점 놓고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동소유 이거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부합도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항상 높고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여기 상린관계. 그래서 많게는 4문제까지 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기출문제 놓고 보면 나올 거예요. 자, 245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4번 주의 토지 통행권 하나 체킹하세요. 무슨 권? 주의 토지 통행권. 네, 두 가지 한꺼번에 기억하면은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맹지 사서 통행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협의할 때 쓰는 게 8개 물건 중 용익 물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역권. 무슨 권? 지역권. 네. 타인 토지가 있고 자기 토지가 있다. 자기 토지는 맹지죠. 맹지 뭐를 위해서? 편의.
타인 토지를 이용한다. 그래서 타인 토지에다가 지역권 설정하죠. 편입 목적이 뭐다? 통행. 그래서 무슨 지역권? 이건 협의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지역권은 합의해서 가서 플러스 등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근데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간다? 상린관계. 무슨 관계? 소유권 내용이 되는 상린관계 들어가서 쓰는 용어가 뭐다? 제목.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간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이건 서로 합의해서 가서 플러스 뭐다? 등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 갔기 때문에 법원 갔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서 최소한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도 통행할 때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의 토지 통행할 때는 첫 번째 피해가 취소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현재에 초점을 둬서 통행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장차 여기다 뭐 아파트 지니까 장차 아파트 용도에 맞게끔 통행을 내놓으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장래에다가 초점 두면 안 되겠죠. 또 갑자기 또 건축법 들이대고서 건축법에 맞는 도로의 폭을 내놔라 이런 것도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 남의 통행할 때 아픈 사람 위로해야 돼 안 해야 돼? 유상이요 무상이요? 당연히 유상의 통행권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다만 무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언제 무상으로 갈까? 분할됐을 때.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뭐 했을 때? 공유 토지가 분할돼 가지고 통행로가 막힐 수가 있죠. 여기는 서로 아는 처지가 아니죠. 여기는 아는 처지겠네. 공유할 때는 그래도 아는 처지 아니에요. 이건 생판 모르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아는 처지에 있다가 토지가 뭐가 되면 무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칙 유상 예외 뭐다? 무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토지가 공유하고 있다가 뭐 하고 있다가 자, 만약에 통로가 막혔다는 얘기죠. 뭐가 막혔다? 그럼 여기 갑하고 을이 있으면 갑이 무상으로 통행하겠죠. 병한테 팔게 되면 병은 무상일까 유상일까?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지금? 무상이지만 팔게 되면 이 사람 뭐로 간다? 유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유상 무상 전부 다 그들만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 얘기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 얘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 판례 얘기 가지고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주의 토지 통행권 몇 가지만 체킹합시다. 4번에 5번, 6번. 건축법 안 돼요. 또 6번. 현재 초점 맞춰야 되지. 장차 이용 상황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체킹. 무상주의 통행권에 관한 220조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세에서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특정 승계인에게는 뭐 되지 않는다. 분할된 당사자끼리 무상이지 튕겨져 나가는 순간 뭐다. 유상으로 가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 맨 꼭대기, 245페이지 맨 꼭대기 4번 있죠. 상린관계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상린관계 맨 꼭대기 4번 있죠.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죠. 물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은데? 가끔 임의규정도 있다고 그랬죠. 얘기하세요. 전, 저, 유.
상관마유. 지나 잘하지. 그거 딱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제가 던졌던 말들 그게 어디서 나왔었어요? 그게 물권법 시작되기 전에 나오지 않았었나? 네? 228페이지 가면 유학집 228페이지 가로 4번 물권법 강행 규정성 임의 규정 인권 나오지 않습니까? 상린관계 있고 전세권 있고 유치권 있고 관습법 있고 저당권 효력이 못 치는 목적물 범위 있죠. 전, 저유, 상관, 마유, 상린관계 상자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지, 관습법지 있죠.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강요규정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갑니다. 246페이지 취득시효 갑니다. 무슨 시효? 자, 취득시효 가시면 246페이지 보시면 재산권 해가지고 펜 드시고요. 1번에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저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있죠. 색깔 집어넣으세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뭐 할 수 있다? 취득 시효할 수 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취득 시효할 수 있거든요.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통행 지역권이 포인트예요. 무슨 지역권? 통로 개소해서 왔다 갔다 하기를 만약에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게 되면 통행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취득 시효할 수 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조문도 있고요. 근데 원래 지역권은 점유가 요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 시효가 안 될 것 같은데 조문이 있어요. 한편 그 밑에 2번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있죠. 비교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저당권은 취득 시효할 수 없죠. 근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뭐 할 수 있다?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셔가지고요. 이제 점유 취득 시효가 있을 거예요. 무슨 시효요? 자, 점시하면 제가 5원칙을 가지고 늘 얘기합니다. 몇 원칙이요? 책은 그런 얘기가 잘 없고 그냥 이것저것 갖다 그냥 다 갖다 묶어놔 버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 시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등기 돼 있고, 그죠? 을이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되게 되면 20년 때는 평공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자? 을이 평언하고 그 다음 뭐하고? 공연하고 그 다음 뭐다? 자주 해서 몇 년이 됐다면 20년 됐다면 뭐가 완성된다? 완성된 이유가 뭐냐면 갑이 야단을 안 쳐서 그런 거예요. 뭐 하지 않으세요? 야단이라는 것은 중단이라는 겁니다. 취득시효를 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갑은 잘못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 그죠? 그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죠.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완성되게 되면 나오는 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을은 자 아직 뭐는 안 돼 있으니까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을은 무슨 권은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죠. 근데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권은 있어요? 점유권은 있죠. 그러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을은 점유할 권리는 있는 거예요.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점유권 아니에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없어요. 현재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뭐는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야기죠. 취득시효가 뭐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갑한테는 잘못 있죠. 그럼 갑은 본권 대표 소유자이다. 아니 갑은 본권 대표 소유자이다. 그 갑이 또 이제 열받으니까 을한테 소유물 반환을 던지게 되면 을은 완성된 점유 사용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또 갑이 화가 나가지고 너 20년 이상 동안 20년 이상 동안 점유하면서 얻었던 이득을 부당이득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을 자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가 돼야 되겠죠. 이게 1원칙입니다. 몇 원칙?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을 때 을한테는 점유 사용할 권리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20년 이상 동안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무슨 청구도 안 돼요. 소유물 반환 청구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언제 해야 돼요? 20년 되기 전에 했어야지. 20년 되기 전에 가서 공격해야 되지. 그러니까 갑의 잘못은 등급에 옮겨놓고 세금 냈다 하더라도 중단이 안 되죠. 세금 낸 건 지 세금 낸 거고 현장 가서 내놔 치워 하지마 뭐 권리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있는 갑한테 책임을 묻고자 이런 칙은 뭐다? 완성 후 등기자 완성자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몇 원칙? 1원칙. 자,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에 점유를 했다고 합시다. 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가? 1995년에. 자, 언제 취득시효가 완성될까? 계산하면 20년 더 하면 되죠? 그러면 2000년이 완성 연도죠. 그죠? 을의 점유는. 근데 지금 몇 년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 치게 되면 이 취득시효는 중단될까? 중단이 안 될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등기 치는 건 그냥 지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친 거죠. 현장에 안 가봤잖아요. 따라서 A도 갑도 을한테 뭐 한 적 없고 야단친 적 없고 새로운 소유자도 사가지고 뭐 한 적이 없다. 이게 두 개 더해서 몇 년 세월이 흘렀다? 20년. 그럼 A한테는 잘못이 있는 거네. 중단시키지 않는 A한테 잘못이 있죠. 그래서 을은 이 A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20년 완성돼서 그래서 주장해서 가서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2원칙. 그러면 이 사람은 완성 전에 바뀐 거예요? 완성 후 바뀐 거예요? 완성 전에. 그래서 완성 전. 무슨 전?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때 완성된 사람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걸 순차라고 해요. 위에서 쭉쭉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순차, 순차, 순차. 그래서 순차, 전 있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순차, 전 뭐다? 있고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다음, 취득서가 완성됐다 한다면 을은 등기하면 되죠. 네. 그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갑이 등기가 돼 있고 을이 1980년. 그래서 몇 년도에 완성됐다? 2000년 완성됐다라고 합시다. 자, 완성되면 현재 소유자 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갑이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B한테. 을은 2000년 완성돼서 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분명히 있는데 병이 가서 먼저 등기를 쳤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가 2002년에 등기를 쳤고 을은 등청만 있지 아직 뭘 하지 않고 있으니 B가 소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B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순차로 내려온 거죠.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된 후 등기청권 행사에서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을은 등기를 못 쳤으니까, 그죠? 먼저 등기한 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게 순차 후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순차로 내려오다가 후에 먼저 등기 친 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잘못 있는 거예요? 아니, 을한테. 그러면 등기 넘겨주고 도망가는 갑 있죠. 입증까지 다 마쳤는데 팔고 도망가면 잘못 있죠. 이 도망가는 갑을 잡고 손해배상 들어갈 수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을이 갑한테, 자, 선택해 보세요. 선택. 을이 첫 번째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받는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응? 이때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무슨 단어 쓴다? 왜? 이 을의 등청은 계약의 효과가 아니죠. 둘이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 채무불이행 단어를 쓰려면은 둘이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 둘이 뭐 한 적이 없으니까. 무슨 단어 쓰면 안 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갑한테. 자, 이게 순차 후회 없다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원칙이라고 합니다. 몇 원칙? 3원칙. 자, 그렇다면은 이제 4원칙이 나옵니다. 몇 원칙? 4원칙은 뭘까요? 자, 지금 여기 지금 B가 등기된 시점이 몇 년도예요? 2002년도죠. 네? 몇 년도? 자, 2002년도면 이걸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뭐로 삼아서?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완성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응? 2022년이죠. 이거 바꿔볼게요. 한 10년으로 뺄게요. 90년. 그럼 이게 몇 년이죠? 2010년이죠. 그죠? 그럼 이게 2000 몇 년? 12년이라고 합시다. 몇 년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완성 연도는 언제일까요? 20년이니까. 몇 년도? 2032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몇 년도? 2032년. 그러면 여기서 이게 또 완성됐다고 한다면
저 비가 2012년 등기 친 다음에 2032년까지 또 비도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다는 얘기지. 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2차 취득 시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시효도? 2차 취득 시효. 자, 이걸 5원칙이라고 해요. 몇 원칙? 5원칙. 몇 원칙? 5원칙. 저건 1차 취득 시효고 이건 무슨 시효? 2차 취득 시효. 5원칙이야. 그러면 을은 계속 뭐 하는 사람이야? 정유. 저기 뭐 등기 치거나 말거나 계속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사람 특징은 뭐야? 전부 다 등기만 쳤지 한 번도 현장을 안 가보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자기가 거기 임장 활동, 현장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이말 임자 장소 해가지고 임장 활동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도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서 중개 의뢰 받고서 가서 중개했다가 이런 일 발생하면 죽는 거예요. 특히 아까 여러분들 이거 있었죠? 이거. 이게 95년도가 아니고요. 이게 1999년이라 합시다. 몇 년? 이 토지 샀는데 30억 주고 샀어. 1년 뒤에 뭔 일이 발생해? 1999년 30억 주 갑토지 샀어. 근데 1년 뒤에 누가 나타나서 A한테 내놓으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거? 뺏기잖아. 이때 중개업자 뭐 잘못한 거야? 중개업자 이거 절대 자기는 잘못 없다 발품 못 한다니까? 왜? 이 토지를 매매할 때는 토지 중개업자도 가서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가서 거기 점유하고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 30억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 따라서 뭐야?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중개업자 돈 다 벌어놓고 다 털려 안 털려? 중개업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저쪽에서 계속 등기만 쳤지 뭘 하지 않아. 현장에 안 오잖아. 자, 이때 을이 지금 2000 몇 년까지 가야지 완성돼요? 지금 몇 년도에 지금이? 2021년. 예? 너무 오래 점에서 꼭 죽어야 돼. 그러면 을이 죽기 전에 이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 들까 안 들까? 그래서 30여 년까지 언제 살지? 고민하다가 2021년 사람은요 생각하다 어느 순간 확 뭐가 떠올라. 확 떠오른다니까. 갑자기 반짝 빛나는 거야. 2021년 을이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2021년 현재가 뭐라고요? 현재가 완성점이다. 무슨 점이다? 그럼 여기가 완성되려면 출발점이 몇 년으로 가야 됩니까? 2001년. 네? 2001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2001년. 2001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원래 완성점은 언제인데? 2000, 여기서 출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순차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해서 2000 몇 년인데 갑자기 여기가 현재가 완성점이다. 그러면 출발 연도가 몇 년도예요? 2001년도란 얘기죠. 네. 그렇고 가서 누구한테 가요? 을이. B한테. B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2021년이 완성점이 아니고 2000 몇 년도? 32년이 완성점이 아니고 21년 여기가 완성점이다. 역사 안에서 출발 연도가 몇 년도였다? 2001년이었다. 내놓으라 이야기죠.
누구 얘기요? 을이 B한테. 그러니까 역산해가지고 완성됐으니까 내놔라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B가 또 뭐라고 그래요? 야, 계산을 왜 역산하니? 내가 등기된 연도가 몇 년도이기 때문에 2012년이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2012년부터 해가지고 순차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쪽은 순차로 계산하니까 너는 아직 뭐가 안 됐고, 너는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이쪽은 내가 뭐 했으니까, 역산했으니까 나는 뭐가 됐다? 완성됐다. 내놔라.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서로 상반된 얘기. 그러니까 법원에 가는 거야. 그러면 양쪽 얘기 듣고 판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4원칙.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분명히 상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술 먹은 사람이 이 입구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일방통행하는 곳, 역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역주행. 있어요. 있죠? 근데 도로에 차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사고 안 나죠?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저쪽에 차가 온다 그러면 부딪혀 사고 나겠죠? 네. 그럼 함부로 역주행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산하지 말아라. 단 도로에 차가 아무도 없으면 순차 가도 좋고 역산해도 좋다 이야기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등기 명의자가 변동이 없었다 한다면, 계속 갑이었다 한다면, 네. 뭐 순차로 내려와도 갑이고 아무 때 역산해도 뭐다? 갑. 그래서 4원칙은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함부로 뭐 하지 말 것. 예? 역주행하지 말 것. 아셨어요? 예. 그러면 언제 역주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자 뭐가 있으면, 변동이 있다면 뭐 하지 마세요. 역산하지 마시고 순차로 계산하세요. 이런 뜻이야. 근데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도 좋고 뭐 역산해도 좋고 순차해도 좋다 이야기죠. 대신 원칙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말 것? 역산하지 말 것. 아셨어요? 즉 이 말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죠.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변동이 없으면. 자, 그 얘기가 안에 있는데 일단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있을 거예요. 점유 기간 기산점이 있죠. 판례는 취득 시효 기초가 된 점유 개시된 시점이 무슨 점이며 기산점이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하지요. 이 말은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니 뭐 하지 마시고 역산하지 마시고 순차로 계산하시라. 역주행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순차로 하란 얘기예요. 다만 시효 기간 만료 후 등기 명의인표가 없다면, 변동이 없다면 임의로 기산점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로에 차가 아무 변동이 없으면 역주행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사실은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가 전제가 돼야 되죠. 보세요.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 전후를 따졌는데 갑자기 아무 데를 갔다가 완성점 잡아가지고 역산하게 되면 순차 후가 완성 전이 돼버리죠. 여기서 기산하면 여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차 후 아니에요. 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 하게 되면 역산하게 되면 졸제 뭐가 돼, 이 사람? 전이 되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전.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마세요. 역산하지 말라. 자, 손가락 5개 피셔가지고요. 5원칙입니다. 몇 원칙? 5원칙. 취득시하면 5개 놓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등기자, 완성자 있죠.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순차 전 있고,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됐어요? 그러니까 4원칙은 뭐예요?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아라.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하는 것은 순차로 하라는 얘기죠. 언제 역주행할 수 있어요?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역사에서 관계 없다는 얘기죠. 5원칙은 뭐다? 2차 취득시효. 네, 그거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기산점 가지고 주로 얘기했습니다. 그 기산점 오른쪽에다 살짝 기억해야 되겠죠. 뭐? 순차 전 있고 순차 후회 없다. 그 원리를 이해해야지 기산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8페이지 가셔서 6번 하나 체킹하시고요. 몇 번이요? 6번. 6번이 1원칙. 몇 원칙? 1원칙입니다. 그래서 2차 취득시라는 말은 거기 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11번 체킹하시고요.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 점유를 주장함에 있어 직전 점유자 주장하거나 전 점유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주장제 임의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점유 시초를 전 기간 중 임의 시점으로 뭐 할 수 없다? 택할 수는 없다. 이건 일종의 뭐예요? 앞사람 거 더하려면 다 더해야 되지 갑자기 임의 선택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5원칙 가지고 한번 버텨보세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가셔서 5번에 취득시 효과에 써가지고 가로 3번 취득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 갑니다. 공동소유는 제가 250페이지에 4번에 1번만 설명드릴게요. 4번에 몇 번? 1번. 공유물 관리 행위 중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는데 이용 계량은 그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돼 있죠? 자, 그거 가지고 딱 두 가지만 할게요. 판례 태도입니다. 자, 공유인데 한쪽은 과반수, 한쪽은 소수인 경우. 한쪽은 뭐고요? 과반수. 자, 갑은 3분의 2가 있고 을은 3분의 1. 그래서 과반수가 있고 소수가 있다. 과반수, 소수가 있다. 이때 특징. 자, 과반수는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부분이요? 자, 과반수가 특정 부분을 사용한다면 의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의뢰할 수 있는 건 지분 곱하기 부당이득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관리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관리. 가능하지요? 관리 행위는 무슨 과반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관리 행위로 적법하기 때문에 갑이 특정 부분을 갖다가 병한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임대차는 관리 행위로 정상이죠. 그죠? 이때 소수가 자신의 뭐가 없다 해서 자신의 뭐가 없다 해서 허락 없다 해서
이 점유자한테 가서 공격할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점유자가 있을 때 이 소수값이 을이죠. 첫 번째, 네,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선택해 보세요. 없어요. 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관리 행위가 정상이기 때문에 설령 을의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소수는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 태도예요. 그럼 두 번째 물었을 때 여기 조심할 것이,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 자신의 뭐만큼? 네, 지분만큼 갑한테 줄 차임이 있죠. 네? 차임을 자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예요. 있다 없다. 빨리 선택하세요. 없다. 여기 얘한테는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이걸 접근 금지. 무슨 금지? 영어로 no touch.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수는 가반수한테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공격할 때 첫 번째, 자, 병으로부터 얻은 보증금 있죠? 자, 보증금 곱하기 3분의 1만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줄 내용이지 갑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차임을 다 네가 먹으면 안 된다. 3분의 1만큼 뭐야? 요구할 수 있다. 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거 치면 거의 대부분 넘어와 이쪽에. 지분만큼 달라 그러면 맞는 것 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과반수, 소수 연결된 점유자한테는 노타치.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른 갑한테 가서 보증금도 노타치야. 뭐만 가지고? 차임만 가지고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이제 최근 판례죠. 갑이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예요. 2분의 1씩.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갑도 소수. 을도 뭐다? 소수. 근데 이 소수가 특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요? 자, 사용하고 있을 때 소수가 소수한테 뭐한테? 자, 판례 태도입니다. 첫 번째, 자, 반환. 자,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없다는 거예요. 인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작년에 바뀌었어요. 아셨어요? 네. 자,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작년도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소수일 때, 그죠? 토지 반환은 요구할 수 없다. 아셨습니까? 과거에는 보존 행위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가 맞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뭐다? 반환 요구할 수 없다. 점유 달라 할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단 토지에 있는 것들 다 치워라. 방해 제거는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번에 1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거기는 없어요.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 합유, 청유가 다 해서 딱 한 문제 나왔을 때 저걸 꼭 기억하세요. 이따 기출문제 풀면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가셔서 4번 있을 거예요. 4번. 조합원 사망이라 돼 있죠. 자, 원칙적으로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되는데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인들은 지분 상속은 못 받지만 지분 계산은 청구할 수 있다. 모르는 상속인들과 지분 상속받아서 사업할 수는 없고 지분 계산, 돈으로 환산해 달라 할 수는 있다. 합의에서는 그 판례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총유 들어가면은 2번에 2번. 총유관계. 총유물 보존행위 있죠. 각자가 아니고 사원총회 결의. 보통 보존은 공유, 보존, 각자, 합유, 보존, 각자입니다. 근데 총회에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아니고 뭐다? 사원총회 결의. 네, 그렇게 해서 소유권, 공유 그렇게 정리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